안녕하세요. 의과학자 뿔라햄스터입니다. 오늘 4일 만에 제가 영상을 올리고 있는 중이에요. 좀 바빠가지고 제가 영상을 많이 못 올렸는데, 오늘은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 작은 일에도 감정이 너무 쉽게 변하는 여러분들의 그 모습들을 한번 잘 보면서 어떻게 하면은 그런 작은 일에도 감정이 흔들리지 않을까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감정이 흔들리면요, 일상생활 속에서 뭐 감정이 흔들리는 경우 상당히 많죠. 이렇게 감정이 흔들리면 이런 마음 상태에서 우리가 벗어나기 위해서 별로 중요하지 않은 일들을 많이 하는 경우가 있어요. 뭐 예를 들어 가지고 인터넷 서핑이라든가 또는 뭐 TV 본다든가, 뭐 괜히 뭐 연락도 없었던 그런 친구들한테 카카오톡을 보낸다든가, 이렇게 우리가 어떤 중요한 일을 앞두고 어떤 사소한 감정 때문에 정작 해야 될 일은 안 하고 엉뚱한 짓거리를 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렇게 되면 결국은 우리가 원래 하고자 했던 목표, 이런 것들을 이룰 수가 없게 되는 거지요. 결국 시간만 낭비하게 되고 나중에는 후회만 하게 됩니다. 자, 사례를 한번 들어볼게요. 여자분들이 남자친구와 통화를 할 때 오늘 왠지 이상하게 남자친구가 좀 심기가 불편한 것 같아요. 근데 남자친구 기분을 좀 풀어주기 위해서 내가 전화통화를 하긴 해야 되는데, 내가 지금 다음 주에 시험이란 말이야. 내일 시험이란 말이야. 시험 공부를 해야 되는데 남자친구랑 전화를 하면, 뭐 남자친구가 기분이 좋을 때는 당연히 전화통화 하면은 금방 끝날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괜찮은데, 남자친구가 기분이 안 좋아. 그럼 내가 풀어줘야 돼. 그러려면은 최소한 1시간 이상 전화통화를 해가지고 남자친구 기분을 맞춰주고 남자친구가 듣기 좋은 얘기를 해줘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나는 내일 시험이거든. 어떤 거를 해야 돼? 시험 공부를 해야죠. 그러니까 결국은 남자친구 전화하는 이런 것들을 별로 좀 뒤로 미뤄도 되는데, 내 시험 공부가 중요한 거지 지금 남자친구 기분이 중요합니까? 남자친구가 자꾸 전화를 해가지고 막 괜히 투정도 부리고, 여자친구한테 괜히 뭐 시비 아닌 시비도 걸고 막 그런단 말이야. 그러니까 어떻게 돼? 나는 여자친구 입장에서는 그 사소한 그런 감정 때문에, 사소한 일 때문에 내 감정이 막 변해, 요동친다는 얘기죠. 그런 경우도 있고요. 또 어떤 경우 있을까요? 보통 우리 직장인들은 그 진급 시험도 있고 뭐 그러기 때문에 영어 공부를 좀 많이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뭐 휴대용 단말기를 통해서 이렇게 인터넷 강의도 들을 수 있고 동영상 강의도 들을 수 있는 영어 학습 그런 것들이 많이 있는데, 보통 이제 출퇴근을 지하철로 하시는 분들은 출퇴근 시간이 엄청 붐비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딱 우연히 자리를 딱 앉았어, 출근 시간에. 근데 이제 옆에 있는 자리가 비어 있었는데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앉다가 내가 이제 단말기로 이렇게 영어책을 딱 보고 있는데 내 팔을 쳤단 말이야. 그러니까 순간적으로 태블릿 PC가 떨어진 거예요, 단말기가 땅바닥에. 엄청 열받잖아, 그지? 깨진 것도 아닌데. 그러니까 어떻게 돼? 영어 공부하고 싶은 생각이 싹 가시겠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안 해. 뭐해? 아이씨 막 그러면서 인터넷 검색한단 말이야. 그리고 뭐 영어 공부를 뭐 잘하는 방법, 이런 거 엉뚱한 거를 또 검색을 하면서 출근 시간을 다 낭비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어떤 상황이 내가 어떤 일을 하고자 하는데 그거를 방해하는 어떤 환경적인 요인들이 작용하더라도 그거에 개의치 않고 내 감정을 잘 컨트롤하면서 내가 원래 하고자 했던 그런 일들을 할 줄 알아야 어떻게 돼요? 집중력이 있고 성공적인 그런 인생을 살 수 있는 가장 지름길이란 얘기예요. 그냥 조그만 사소한 어떤 주변의 환경적인 요인 때문에 뭐 그날 내 기분 완전히 망친 것처럼 생각을 하고 안 하고 오면 그게 버릇이 되고 습관이 돼요. 그러면은 뭐 혼자 무인도 가서 공부해야지, 주변에 사람들이 아무도 없는 데서.
그러니까 이런 경우도 있고요. 특히 직장인들 많죠, 그런 경우. 그래서 결국은 모든 영어 교재를 사면은 항상 레슨 1만 뭐 이렇게 본 흔적이 있고 그 이후에는 다 깨끗한 백지 상태라는 얘기입니다. 또 어떤 것도 있을까요? 어떤 일이 또 있을까요? 여러분들 혹시 이런 주변에 어떤 그런 안 좋은 상황, 자기를 좀 괴롭히거나 주변에 어떤 좋지 않은 환경적인 요인 때문에 그날 내가 해야 될 일들을 제대로 하지 못한 경우가 많을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어떤 기분은 나쁘겠지만, 기분은 나쁘고 순간적으로 집중력이 흐트러지겠지만 그거를 빨리 마음을 가다듬고 이거 아무것도 아니다. 나도 또 경우에 따라서는 상대방을 어떤 방해할 수도 있는 그런 충분한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에 너무 개의치 말고요. 마음을 좀 편안하게 가지세요. 어떻게 모든 사람이 같이 살고 있는 세상에서 내가 어떤 일을 하려고 하는데 나를 일부러 방해한 것도 아니고 그냥 우연찮게 그 붐비는 상황 속에서 나를 팔을 툭 친 거잖아, 지하철 아래에서. 그럼 이해를 좀 하려고 좀 너그러운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됩니다. 감정을 제대로 조절하지 못하는 사람들은요, 이렇게 사소하게 지하철 내에서 나를 팔을 툭 친 경우도 어떤 큰 상대방이 나한테 잘못을 한 것처럼 그 사람한테 따지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게 하다 보면은 결국 어떻게 돼요? 큰 싸움이 일어나게 되고 폭력이 일어나게 되고 잘못하면은 묻지마 범죄처럼 자기 분에 못 이겨서 자기 분노를 제대로 조절하지 못해가지고 상대방을 죽이는 그런 살인까지도 일어나는 경우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는 설마 안 그러겠지라는 생각을 하지 마시고 그런 즉흥적으로 일어나게 되는 화라든가 분노의 감정을 통제하고 조절할 수 있는 그런 연습을 안 하면 그 분노, 화가 그런 상황이 반복되면 반복될수록 점점 더 심화가 된다는 얘기예요. 네, 인간은 감정의 동물이기 때문에 어떤 한 자극에 대해서 내가 한번 표출을 하고 나면 그 감정에 대해서 쾌락의 중추가 열려요. 그래서 물론 다른 사람이 보기에는 그게 안 좋은 거지만 내가 그 또 화라든가 분노를 표출함으로 해서 일시적인 스트레스는 풀리거든. 그러나 결국 그것이 부메랑으로 돌아오기 때문에 결국은 더욱더 그 큰 분노를 유발하게 되고 그때 돼서는 감정을 아예 조절하지 못하게 되는 그런 분노 조절 장애까지 발전될 수 있다는 점 꼭 기억하시고 앞으로는 조금 너그러운 마음으로 의식적으로라도 내가 내 감정을 직접 통제할 수 있다라는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일상생활 속에서 한번 트레이닝을 한번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할게요. 안녕.